납부의 근본적인 이유였던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란은 케미오 납부 후 해상에서 미사일 타격 훈련은 물론 지상에서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니미츠 항모를 대기시키고 B-52 폭격기를 여러 차례 출격시키며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이에 갈등은 더욱 커졌고 이란은 우라늄 농축 농도를 올려 핵무기 개발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이란과 대립관계에 있는 이스라엘도 이란이 1, 2년 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미국이 로버트 말리를 이란 특사로 임명하면서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말리는 과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회담을 진행했고 2015년 이란과의 핵합의를 이끈 온건파입니다. 2월 3일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말리에게 핵협상팀을 꾸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말리 특사는 전략 수립을 위해 유럽 및 중동 지역 인사들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걸프 해역에 배치됐던 니미츠 항모까지 지난달 31일 불러들였습니다. 현재 니미츠-5는 일본 요코스카 미군 기지로 이동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핵합의 복귀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맞서 훈련을 강화해 나갈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란에서의 분위기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간 이란은 핵합의 복귀를 위해 미국 보고 먼저 제재를 해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EU에게 중재를 맡기자며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U 외교안보 대표 또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취해야 할 조치를 제시해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란은 2월 2일 한국 케미오 선언에 대해 전격 석방까지 단행했습니다. 3일 대사관 직원이 케미오에 올라 확인한 결과 선원들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란 측은 한국 정부의 요청과 이란 사법부의 규정에 의거해 허용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핵합의 재협상 이유를 고려해 한국과의 관계를 풀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에 이란 수출 대금 70억 달러가 묶이기까지는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동결된 이란 자금이 15억 달러 정도인 것을 볼 때 한국과의 교역은 상당했습니다. 이란은 사우디에 이어 중동 제2의 강대국이었고 원유 매장량 세계 4위, 천연가스 2위인 나라입니다. 한국 드라마 시청률이 90%가 넘었고 가전 점유율도 80% 가까이 됐습니다. 이란 주요 은행인 멜라트 은행이 서울에는 지점을 두고 있지만 일본이나 중국에는 없다는 것을 봐도 중요도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과거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내뺐다는 점에서 이란인들의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오바마 행정부가 핵개발을 이유로 포괄적 이란 제재법을 시행하면서 이란과 거래하던 한국 중소기업 300여 곳은 도산 위기에까지 내몰렸습니다. 이때 미국을 설득해 만든 것이 원화결제 시스템입니다. 2010년 9월 이란 중앙은행 부총재가 서울을 방문해 단 이틀 만에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유사가 이란에서 원유 등을 수입해 원화로 입금해 놓으면 이란에 가전 등을 수출한 한국 기업이 대신 그 자금을 찾는 방식입니다. 이에 삼성과 LG 가전제품은 이란으로 불티나게 수출됐습니다. 한 해 6억 달러이던 수출액은 24억 달러까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은행에 쌓인 자금의 이자도 0.1% 정도라 한국에게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해당 자금은 이란 유학생의 학자금, 방한한 이란인의 병원비 등으로도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9월 미국이 이란 제재를 강화하면서 국내 원화 계좌는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란으로 수출한 뒤 대금을 받지 못한 국내 기업도 약 800곳으로 금액은 2억 5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즉 이란 핵합의 복귀 시 한국에 묶인 7조 원은 추가 수출 대금으로 쓰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중소수출기업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2월 3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란이 원하던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제재 분쟁에 재판권이 있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란은 앞서 2018년 미국이 제재를 가해오자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다만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전망이라 현 바이든 정부와의 빠른 협상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온건파 로하니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는 6월 대선을 앞둔 이란은 3월부터 사실상 대선 체제에 돌입합니다. 이란 내 대미 강경파의 집권을 막으려면 2달 안에 외교 성과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미래 위협 대응 3가지를 코로나, 기후변화, 핵 확산으로 꼽고 있습니다. 즉 이란 핵 확산은 어떻게든지 막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에 따라 중동에서의 놀라운 정책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국무부 연설에서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를 포함해 예멘 내전에서의 모든 미국 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사우디는 이란과 연계됐다는 이유로 예멘 후티 반군과 카타르를 압박해왔습니다. 예멘 내전은 2015년 개전됐고 6년째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독재한 살레 대통령이 2011년 민주화 시위에 실각했지만 그의 복권을 원하던 후티 반군이 다시 예멘을 장악하면서 시작된 전쟁입니다. 사우디는 8개국과 아랍연합군을 조직해 2015년 3월 예멘을 전격적으로 공습했습니다. 총 2만 2천 회가 넘는 공습에 민간인 9천 명을 포함해 11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집을 잃었고 800만 명 이상의 난민까지 발생했습니다. 인구의 3분의 2가량인 2천만 명은 식량까지 부족해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란이 먼저 후티 반군을 도우면서 예멘 내전이 커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사우디의 개입이 이란의 참여를 촉발시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바이든 정부가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치 매체는 기존 사우디 중심 중동 정책을 탈피해 이란 핵합의 복귀를 위한 초석을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합의가 완료돼 한국과 이란과의 갈등도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